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진퇴 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관계에서 현재 역할 구도를 바꿀 방안을 모색 중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주도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며 북한의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 북한은 미국과 협상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VOA에 북한이 벼랑 끝 전술과 침묵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trying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hey should go toward a brinksmanship strategy and begin testing again, or whether they should stay quiet because they know if they test under President Biden, most likely that will put them deeper and deeper in the hole, takes them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being able to get sanctions relief. But again, if they do nothing, they're not going to get any sanctions relief anyway, so they're kind of stuck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큰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일종의 제스처를 취하길 기대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실망했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ow the North has to decide whether it sees advantage in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 hasn't made that decision yet.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대미 관계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는 판단에 따라 힘의 역학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협상 복귀 약속을 대가로 통 큰 양보를 요구해 얻어내려는 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hat he wants in the short term is how to create the conditions so that he gets sanctions relief and gets concessions for his promise to negotiate. 전문가들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와 경제난 등으로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려운 것도 북한 침묵의 요인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김 위원장이 다시 대미 협상 등 외부 문제에 관심을 돌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무기 실험 재개 등 군사적 도발로 국제사회에 관심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데니엘 크리턴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맞춰 실용적이고 또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제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크리스 벤홀른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제재의 중요성과 함께 실질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f confirmed, I would support an approach that relies both on sanctions enforcement and deterrence, as well as a practical, calibrated approach open to democracy.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특히 지난해 발효된 대북 제재 강화 내용의 오토언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 이른바 브링크 액트와 제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면서 제재는 비핵화 목표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I do agree. Enforcing the sanctions regime with tools that we have, together with UN tools, I think is vitally important to the denuclearization goals that we have.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인준이 통과되면 자신은 6개 우선순위에 집중하겠다면서 동맹 협력국과의 관계 재활성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 선점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감소를 각각 1, 2, 3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support approaching the PRC from a position of strength by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engag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nding up for our values, and investing in our diplomatic and military capabilities and the American people.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브렛 홈그랜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동시에 열었습니다. 홈그랜 지명자는 미국이 처한 여러 위협을 거론하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명자들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임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더 강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도전을 국무부 지명자들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가시적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핵실험 등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리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15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북한과 대화에 나섰지만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몇몇 정부의 적극적 교류 추진에도 남북관계는 기대만큼 발전되지 않았다면서 한반도의 안보 경각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외교적 관여를 통한 대북 접근법에 합의를 이룬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은 핵실험 등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미국의 대화제에 의해 호응해야 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3년 동안 벌어지면서 당시 북한군에 끌려갔다가 지금까지 생사조차 불분명한 납북 피해자는 1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 납북자들의 유가족 단체들이 한국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가 납북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벌어진 6.25 한국전쟁. 당시 15살이었던 이정화 씨는 아버지가 영문도 모른 채 북한군에게 끌려간 그해 7월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젊은 저 인민군도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가자고 그러는 거죠. 자수를 하라 가자고. 그래서 그 인민군이 먼저 나가고 내 아버님이 이제 아무것도 못 쓰시니까 우물쭈물 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갔는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아버지는 북한군에 의해 평양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석 달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셨다고는 들었는데요. 인민군이 후퇴할 때 그 강계 그쪽으로 쭉 이렇게 후퇴를 하는데 아버님이 그 이상 이제 걸으실 수 없어서 이제 팔다리가 다 얼지 않았어요. 그때 유엔군들 많이 다들 이제 북쪽으로 가다가 그 참 추운 때였으니까. 또 다른 납북 피해자의 아들인 이길용 씨.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채 한 달도 안 됐던 그때 출근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5살 그에게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분이 오셨었대요. 와서 이제 나오셔도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출근을 하셨다가 그 근무처에서 내무서원에 이제 연행대 갔어요. 가셨다고 그래요. 같이 나가자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러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분은 탈출하셨고 나와서 얘기를 해줬고 꼭 한번 뵙기 싶습니다. 살아계시면 육성이라도 듣고 싶고
정말 보기 쉽습니다. 납북 피해 유족들은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일주일에 앞두고 한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찾아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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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은 한국 정부의 납북 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납북 피해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30분 동안 비공개로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이 분명히 했는데도 안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보고서에 북한이 했다는 거를 담아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첫 번째 명예회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해자가 생겨야지 진실이 규명되고, 그래서 진실에 입각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함으로써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진실화해위원회는 직접 무슨 북한 정권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우리 정부 부처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그 정해진 그런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은 한국 전쟁 납북 피해자를 95,456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납북 피해를 밝히는 일은 국가가 먼저 나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북한에게 인정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전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앞으로도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 등을 통한 진전 모색과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 판문점 선언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켰는데도 한국 정부는 폭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면서 폭파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사과와 배상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사문화시킨 판문점 선언에 대해 오히려 한국 정부가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인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매달리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지난 14일 정리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혀왔다며 북한과의 소통 경로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국제사회 전체의 심각한 위협으로 완전한 폐기를 위한 유엔 결의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6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들을 위해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전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도 회담에 참석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